안녕하세요. 93세 현역 의사 김정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관절이 아프셨나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려 이제 나도 끝이구나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기가 무서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할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지금 93세의 나이에도 저는 매일 환자를 만납니다. 주말엔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활기차실 수 있나요? 보약? 운동? 비싼 약? 다 아닙니다. 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내 부위만 관리했을 뿐입니다. 93세 이상철 어르신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상철 어르신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과 지팡이 의존으로 집 앞 산책도 어려운 상태셨습니다. 제가 발바닥을 매일 문지르고 두피를 매일 마사지해 보세요. 라고 권유드렸을 때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소. 하지만 딱 5분씩만 투자하시기로 마음먹으셨고 3개월 뒤 그는 지팡이 없이도 손주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게 되셨습니다. 박사 양반,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 좋을 줄은 몰랐소. 그저 감사할 따름이오. 2016년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에 따르면 노년기 건강 문제의 70% 이상은 생활 습관과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습관은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바꿀 5가지 부위,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하루 5분 습관. 믿기 어렵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내 몸을 바꿨는지 그 생생한 증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습관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바꾼 건 바로 발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을 떠받치고 수천 보를 걷게 해주는 이 작은 부위. 우린 너무 당연하게, 너무 무심하게 대해왔습니다. 78세 박 씨 어르신이 처음 제 진료실에 왔을 때 그분은 울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이제 제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발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피부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발바닥에는 깊게 박힌 굳은 살과 갈라진 틈, 그 틈 사이로 염증이 번져 있었지요. 발가락 사이에는 습진이 생겨 있었고 냄새도 꽤 심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박 어르신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도 발 관리는 따로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냥 씻는 것 말곤 딱히 한 게 없어요. 그 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발바닥이 지방층이 얇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발의 감각이 둔해져서 작은 상처도 모르고 지나치기 쉽지요. 그렇게 방치된 작은 상처가 염증이 되고 굳은 살이 되고 결국엔 걸을 때마다 통증을 주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발바닥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몰려 있고 그 대부분은 우리의 내장기관, 심장, 면역계와 연결돼 있죠. 동양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서양의학도 이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환자들에게 전수해온 발 건강 4단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따뜻한 물에 30분 담그기. 저녁에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물에 발을 담그세요. 한 줌의 소금을 넣으면 부종 완화에 탁월합니다. 이 30분이 당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당뇨와 고혈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78세 이명숙 할머니는 30년간 고생하던 불면증이 이 방법으로 나았어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매일 밤 숙면을 취하고 있지요. 2단계 발바닥 반사구 마사지.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뒤꿈치, 발가락 사이, 발볼 부위는 집중적으로 하루 5분 아침과 저녁. 15년간 변비로 고생하던 어르신이 이 마사지로 소화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잠도 깊게 자고 식욕도 돌아왔다고요. 3단계 발가락 사이 꼼꼼히 건조하기.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곳입니다. 샤워 후 수건이나 면봉으로 구석구석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생명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82세 김우진 어르신은 발가락 무좀 감염으로 절단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습관을 들인 후 건강을 되찾았어요. 4단계 보습과 미끄럼 방지 슬리퍼. 노년의 피부는 건조하고 예민합니다. 목욕 후엔 푸크림이나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건 발 건강을 해칩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이 관리법을 3개월만 실천했는데 아침에 발이 아프지 않아요. 돈주랑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발 건강은 단지 걷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내장, 뇌 건강까지 연결된 전신의 기초입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발바닥을 살짝 문질러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평생 무심코 지나쳐 온 또 하나의 부위, 겨드랑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겨드랑이를 단지 냄새 나는 곳으로만 여기지 않았나요? 하지만 나는 6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이곳이 우리 몸의 면역력과 해독 기능을 책임지는 핵심이라는 걸 확인했어. 75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20년 넘게 봄가을만 되면 기관지염과 알레르기에 시달렸습니다. 박사님, 계절만 바뀌면 항생제 없인 못 살겠어요.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할까봐 무서워요. 매일 기침을 달고 살다 보니 목이 쉬어 말을 못할 정도예요.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피부는 붉게 자극받아 있었고 땀샘은 막혀 있었으며 무엇보다 림프절이 단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지요. 아,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구나. 면역 시스템이 막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혈액 속 노폐물과 감염 세포를 정화하고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 생산 공장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한 데오드란트로 땀샘을 막고 향수로 냄새만 덮고 샤워 후 대충 물기만 닦고 말았습니다. 이런 관리법은 겨드랑이를 마비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면역력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60년간 실천해온 겨드랑이 건강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 천연 성분이 들어간 녹차 비누나 코코넛 오일 비누를 쓰세요. 화학 성분이 강한 비누는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땀샘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원을 그리며 사랑스럽게 닦아주세요. 이 부위는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2단계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기. 겨드랑이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입니다. 세균이 자라기 가장 좋은 곳이죠. 수건으로 닦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차가운 바람에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83세 정민호 어르신은 박사님, 20년을 고생하던 가려움증과 냄새가 말려주는 것만으로 사라졌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3단계 화학 성분 없는 자연 데오드란트 사용하기. 시중의 대부분 데오드란트에는 알루미늄, 파라벤 같은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땀샘을 막고 림프절의 해독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코코넛 오일, 베이킹 소다를 섞은 자연 데오드란트를 권합니다.
또는 사과 식초를 희석해 바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냄새는 금방 사라지고 피부의 pH 균형을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 4단계 매일 아침 2분 림프 마사지.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양쪽 각 1분, 하루 단 2분이면 됩니다. 림프액 순환이 활발해지고 독소 배출이 활짝 열립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시작한 후 20년 만에 가을에 병원 안 갔어요. 항생제 없이 계절을 넘긴 게 처음이에요. 라며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대들이여, 겨드랑이는 단순히 냄새 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면역의 관문, 몸속 정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그곳에 손을 얹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쳐 왔지만 혈액순환과 간 건강의 중심, 바로 허벅지 안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에 손을 살짝 얹어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죠? 그곳엔 우리 몸의 큰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위의 건강이 다리 부종, 만성 피로, 간 기능에까지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붓는 증상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들 수 없을 정도였죠. 박사님, 밤마다 다리가 욱신거리고 저렸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랑 손주들 눈치만 보이고 내가 점점 무기력해지는 기분이에요. 잠을 못 자서 매일 피곤해 절어 살아요. 그분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니 피부는 거칠고 건조했으며 서해부라고 부르는 사타구니 부근의 림프절은 살짝 붓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간 수치를 확인해 보니 역시나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단순히 살이 많은 곳이 아니라 우리 몸의 주요 순환 구조물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대퇴 동맥, 림프절, 정맥, 신경이 서로 얽혀 있는 이 부위의 혈류가 막히면 몸 전체에 독소가 쌓이고 간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이 부위의 림프 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요. 1단계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기.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닦지 않으십니다. 몸이 뻣뻣해서 손이 잘 안 닿기도 하고 여긴 안 씻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지요. 하지만 이 부위는 늘 습하고 마찰이 심해 세균 번식과 염증이 생기기 좋은 곳입니다.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신 뒤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 비누로 살살 원을 그리며 닦아주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코코넛 오일 비누나 순한 쌀겨 비누입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키면서 청결을 유지해주는 좋은 재료입니다. 2단계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고 면 속옷 착용하기. 허벅지 안쪽은 특히 습도에 약한 부위입니다. 샤워 후엔 반드시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옷입니다. 면 100%의 통기성 좋은 속옷, 그리고 너무 조이지 않는 사이즈를 입어야 합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처럼 인공 섬유는 땀을 흡수하지 못해 피부를 자극하고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76세 박정수 어르신은 평생 꽉 끼는 팬티를 고집하시다가 허벅지 안쪽에 피부염이 생기셨습니다. 면 속옷으로 바꾼 뒤 단 2주 만에 증상이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3단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림프 순환 촉진하기. 허벅지 안쪽에 피가 잘 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비 자세입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서로 붙이세요. 두 손으로 발을 잡고 무릎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서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무릎이 아파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쪽 다리를 옆으로 벌려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숨을 천천히 쉬면서 근육을 쭉쭉 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8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5분 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고 간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4단계 보습제와 천연 파우더로 피부 보호하기.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아 피부가 쉽게 헐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저는 코코넛 오일이나 바세린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발라주면 땀이 나도 피부가 헐지 않습니다. 혹시 pH 밸런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건 우리 피부의 산도와 수분 균형을 의미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천연 제품은 이 균형을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박사님, 밤에 다리가 안 저려요. 수면제도 안 먹고 잘 자요. 다리 붓기도 많이 빠졌고 병원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지영철 박사 카메라 정면 응시. 그대들이여,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이곳은 피를 돌게 하고 간을 살리며 몸의 해독을 책임지는 소중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드럽게 따뜻하게 관리해 보십시오. 하체가 가벼워지고 피곤함이 사라지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고 잠깐 전에 하려던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 말입니다. 75세 조명자 할머니도 비슷한 걱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손주 이름도 자꾸 헷갈려요. 이게 혹시 치매 시작인가요? 너무 불안해요. 그분의 등과 머리 피부 두피를 살펴봤더니 딱딱하게 굳은 근육, 피가 잘 안 도는 머리, 그리고 뇌로 가는 순환이 매우 느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등과 두피, 그러니까 등과 머리 피부는 단순히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은 뇌와 신경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는 통로와 직접 연결된 길목입니다. 등과 머리가 뻣뻣하게 굳고 피가 잘 안 돌면 머리가 자주 멍해지고 생각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두피, 머리카락이 자라는 이 피부 아래엔 뇌로 피를 보내주는 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이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뇌가 피곤해지고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1단계 등은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솔로 씻기. 많은 분들이 등을 제대로 못 씻는 이유, 손이 안 닿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손잡이가 달린 등 전용 솔을 사용해 보세요. 등을 미지근한 물로 적시고 척추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세게 문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을 그리며 살살 닦는 것만으로도 등 근육이 풀리고 뇌로 가는 피 흐름이 좋아집니다. 79세 김철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샤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2단계 두피 마사지로 뇌를 깨우기. 두피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피부입니다. 이 두피 아래에는 뇌로 피를 보내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뇌에 가는 피가 늘어나고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끝을 이용해서 머리 전체를 천천히 원을 그리듯 문지르세요. 아침이나 저녁 5분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샴푸할 때 이 마사지를 함께 해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관자놀이와 뒤통수 부분은 뇌로 가는 피가 지나가는 길목이니 살살 눌러주면 좋습니다. 조명자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2달 실천하신 뒤 이젠 손주 이름도 바로 떠올라요. 머리도 맑고 기운이 돌아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3단계 아침 스트레칭으로 등과 목을 부드럽게. 등과 목은 우리 몸의 신경 고속도로입니다. 등이 굳으면 피가 안 돌고
몸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고개를 아래로 숙였다가 위로 천천히 들어보세요. 어깨를 둥글게 돌려주세요. 상체를 좌우로 살짝 기울여 보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등과 목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피가 잘 돌게 됩니다. 팔이 아프거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침대에 누운 채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83세 방영호 어르신은 이 간단한 동작으로 15년 넘게 괴롭던 요통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단계 잠자기 전 5분 마사지로 깊은 숙면. 잠들기 전 등과 목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피로가 풀리고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바세린을 손에 들고 목에서 허리까지 살살 쓸어내리듯 문질러 주세요.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고 바닥에 놓은 뒤 그 위에 등을 대고 천천히 굴려보세요. 이 방법도 뭉친 근육을 푸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지영철 박사, 그대들이여, 등과 머리는 단순히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은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등을 부드럽게 닦고 머리를 사랑으로 마사지해 보십시오.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또렷해지는 기적,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건강관리법을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박사님, 다 좋은데 너무 많아요.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60년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분 건강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부위만 집중하세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그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요일별 건강 루틴입니다. 월요일 발 관리의 날, 수요일 겨드랑이 관리의 날, 금요일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일요일 등과 두피 관리의 날, 이렇게 요일마다 한 가지 부위에만 집중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날은 간단히 씻는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작은 관심 하나에 크게 반응합니다. 둘째, 각 부위당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93세인 지금도 하루 1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발바닥 마사지 5분, 점심 먹고 TV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 5분, 저녁 샤워 후엔 두피 마사지와 등 브러싱 5분. 이 루틴을 지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건강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86세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 박정희 할머니는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혈압약은 하루 2번씩 복용했고 밤에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단 1시간도 잘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요일별 루틴과 5분 건강 습관을 매일 기록하며 실천하셨습니다. 월요일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소금도 한 줌 넣고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고 말리셨습니다. 수요일엔 겨드랑이 순한 비누로 닦고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신 후 림프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금요일엔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하며 면 속옷으로 교체하셨고 일요일엔 샤워 후 등 마사지와 두피 문질러 주기까지 빠짐없이 하셨지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6개월 후 혈압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고 수면제 없이도 밤새 6시간 이상 깊게 주무시게 되었고 무기력했던 몸이 가뿐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젠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눈 뜨면 또 5분 건강 시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93세 이상철 어르신의 이야기.
이상철 어르신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과 지팡이 의존으로 집 앞 산책도 어려운 상태셨습니다. 제가 발바닥을 매일 문지르고 두피를 매일 마사지해 보세요. 라고 권유드렸을 때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소. 하지만 딱 5분씩만 투자하시기로 마음먹으셨고 3개월 뒤 그는 지팡이 없이도 손주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게 되셨습니다. 박사, 양반.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 좋을 줄은 몰랐소. 그저 감사할 따름이요. 셋째, 새로운 습관은 매일 하던 일과 연결하세요. 습관은 매일 하던 일과 연결하세요. 습관은 일상 속 작은 틈에 끼워 넣을 때 가장 잘 유지됩니다. 아침 커피 마실 때 발바닥 마사지, TV 뉴스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 샤워할 때 등 닦고 두피 마사지, 잠자기 전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 이렇게 하면 시간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93세지만 지금도 진료를 보고 산에 오르고 손주와 공도 찹니다. 그 힘은 절대 대단한 약이나 영양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내 부위,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곳을 사랑으로 돌본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작은 5분이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건강한 내일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